우리 정건표 교수님도 예전에 한번 그 경험담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열심히 태권도 배우더니 품새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안양에서 이제 체육관을 할 때 선생님이 나왔어요. 선생님. 몇 년? 초등학교 그때가 1990년대, 1990년도 정도. 초반 정도 되네. 네, 19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을 제까지 우리 그 애 둘이 선생님 아들 딸이 다녔어요. 다니고 선생님이 이제 와서 태권도를 한번 배우고 싶다긴 군대에서 태권도를 못 배웠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태권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주로 이제 발차기, 포리스 가르치고 품새는 이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동작만 가르쳤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국기원 일단 심사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품새는 쓸모도 없고 다 따기 위해서 그냥 그 따는 것 같다. 그게 내가 잘못이지. 내가 거기는 어떤 원리나 그런 것들 설명 없이 그냥 동작만 가르쳤는 그런 자성의 반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수박도를 갔던 이유도 다른 무술에 자꾸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술이 과연 없냐. 네? 네. 그래서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른 우리가 태권도를 정말 좋아하고 태권도 발전을 원한다면 태권도 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다른 학문만큼 발전해야 된다고 수준적으로. 다른 학문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본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없다는 게 좀 문제긴 하죠. 어쨌든 뭐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학문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식이 없다고요. 가식이. 쓸데없이 뭐 이거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뭐 몇몇 분야 있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다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들 치중 사람한테 그거 배워가지고는 뭐 영화 철학이나 이런 게 그건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 품새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봤을 때 이거 쓰이더라. 그 다음에 품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지금 태권도 품새나 수박도 품새나 다 가라데 품새를 좀 제조합해가지고 한 거다. 그럼 어떻게 되죠? 태권도에 진짜 관심 있고 품새에 관심 있으면 가라데 품새를 제조업 짜깁기 했다고 그러면 가라데 품새 어떤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가라데 품새 연습해본 사람이 없어요. 가라데 품새를 연습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라데 품새를 열심히 하면 가라데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면 가라데 하는 사람들 말대로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잘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문제는. 그나마 가라데 품새가 어떤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저 사부님이 이광희 사부님인데 그걸 쭉 이제 들으면 아주 진짜 그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분이고. 그 문제는 어쨌든 그거는 뭐 재주가 좋으면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서 뭐 좀 남한테 뭐 말하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혼자서 몰래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본다. 가라데 품새를 해보면은 뭐 없으면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모르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가라데 품새가 중국 무술, 한국 무술, 일본 무술 중에 품새라고 하는 건 가라데 품새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근데 가라데 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나마 좀 나은 걸 하는, 제 생각에서는 하는 걸 하는데 하나하나 똑같아요. 하나하나 똑같아요. 품새만 조금 나은데.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했으면 싸움, 무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첫째,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겠나? 둘째, 좋다,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대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를 몸통 맞기나 얼굴 맞기나 몸통질을 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둘째, 왜 꼭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지?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굳이 더 나은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좋은 무술이 아니거나 예를 들면 주먹질을 하는데 권투식으로 안 하고 왜 태권도식으로 이 손을 주먹 허리에 당기면서 해야 되나 권투식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왜 권투식이 아니라 주먹을 당겨야 되냐 해서 이 대답은 좋지 않아요. 어떤 대답이 좋지 않냐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 되긴 되지. 근데 왜 굳이 그걸 배우냐고요. 그게 가장 좋으니까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주먹을 손으로 허리까지 당기고 저 같은 경우 겨드랑이까지 당기는 것은 해보면은 권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장점.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좀 하자면 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요점이 이겁니다. 태권도나 어떤 무예 기술을 이해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게 가장 좋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런 식으로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술은 처음에 왜 생겼겠어요? 이기려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예, 싸움에서 이기려고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고전 태권도 같은 걸 연구한다면 경기화되기 전에 자연 발생한 무술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화는 그 무술이나 태권도 같은 것들이 인기가 있고 나서 그걸 이제 서로 열심히 배웠으니까 누가 기량이 좀 좋은지 검증을 하고 그걸 또 약간 제도화해가지고 뭐 산업적으로 보니까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경기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자연 발생한 무술은 그 자연 발생한 무술의 목적인데 그건 보나 안 보나 똑같다고 무예인 이상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싸우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 이게 왜 가장 좋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 있는 또 남들한테 말했을 때 설득력 있는 답이 없으면 난 아직 모른다고 하고 탐구를 해야 돼요. 대도 안 한 이유를 막 갖다 대가지고 이게 음양으로 인해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역사 논쟁 다른 사람들이 더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사람이 마셔놨다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데 좀 허점들이 있었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태권도와 뭐 가라데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한다라고 그것만 강조를 하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니까 너무 한 가지로 몰아붙이지 너무 한 가지로 일도양단하는 건 틀렸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하니까 상호작용한다는 걸 고려하되 상호작용하는 것을 왜 고려를 하지? 결국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지까지 봐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상호작용하는 것들 놔둬야지 그 중에서 그것까지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면은 그 사람도 말은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니까 그걸 일도양단하지 말고 그래서 태권도가 택견이나 이런 데서 왔다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나가면 일관성이 깨져요. 곤란하다고 말하면 어느 것이 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게 더 중요해 말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도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입장인데 저는 그거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 말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일관성은 있고
그렇다라면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고. 예. 제가 그 댓글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에 있던 무술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태권도라는 신생 무술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신생 무술이 생겼다라는 것까지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태권도가 굳이 그 교수님 책에 전에 보면은 뭐 광의적 태권도 그런 개념을 따지다 보면은 태권도에서 온 게 맞지만 소위적 개념으로 태권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우리 한국의 무예사 중에 태권도라는 무도가 근대에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태권도라는 말은 생겨났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만약에 태권 그대로 경기와는 룰이나 이런 것만 바뀐 채로 지금의 어떤 태권도의 모습이라면은 납득이 할 만한데 태권이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데 지금 태권도는 계속 품새 경기도 생기고 입시가 생겨버리니까 뭐 당연히 품새 전문만 하는 도장도 생겨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태권도가 원래 저희 다른 얘기를 그냥 빨리 넘어가면 모든 무슨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태권도도 이렇게 진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태권도가 이미 태권도의 어떤 그런 것들 지금의 우리가 태권도의 어떤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버려서 태권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다 간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품새적인 면이나 이런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유경민 사범님이나 박찬주 사범님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굳이 뭐가 태권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이게 태권도라고 말하는 순간 뭐냐면 뭐 트렌드 속에서 일단 이거는 이거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일단 그래 당신이 그렇게 구분하고자 한다면 구분을 해보자. 그럼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도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서 태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역사 같은 건 따지고 싶지 않아 하면 그건 그거지. 끝. 하면 되는데 난 그것이 그것의 역사적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난 역사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따질 때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여기서 있는 거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일단 무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은 이건 이 무술이라고 딱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 간의 어떤 역사적 연관성은 따질 수 있는데 나는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 누구든 간에 이것과 이 무술 간의 연관성과 저것과 저 무술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따질 거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무술사라면 이 무술과 저 무술이 서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주고받았냐 거기에서 연관성을 따지거든요. 주로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는 태권도의 품새가 가라데 품새에서 기술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그대로 뭐랄까 좀 복사되듯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면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발차기는 태권의 발차기가 복사되듯이 들어온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태권도가 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태권도라는 무술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 우리가 태권도라는 것을 볼 때 겨루기 반, 품새 반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품새는 가라데에서 왔고 겨루기는 태권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품새 반, 겨루기 반이 아니라 사실상 겨루기는 곁다리로 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권도의 더 많은 부분인 겨루기가 태권에 왔으니까 태권도 전체를 가지고 어디서 왔냐라고 말하면 태권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진짜다. 왜냐하면 더 큰 부분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다시 품새가 커지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는 품새가 작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품새가 작았던 시대 때의 태권도까지는 택견에서 온 게 맞고, 그럼 다시 품새가 커진 지금은 뭐냐? 그 품새, 지금 커진 품새는 가라데 품새를 짜집기 해가지고 온 건데 가라데적인 요소는 다 없어진 지금 품새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품새가 형태는 짜집기를 했는데 가라데 예를 들면 뭐 산틀 맞기 그 십수에 나오는 거거든요. 십수에서도 그 산틀 맞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넣어가지고 금강에서 산틀 맞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태는 맞지만 무술적인 의미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춤처럼 해가지고 막 그 체조처럼 해가지고 품새대에만 나가면 몸을 다치잖아요. 그건 무술도 아니라고요. 우리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끼리 다 아는 사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피는 큰데 부피는 아주 크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지금 겨루기보다 크지도 않고 부피가 여전히 예전보다 커졌지만 그 품새는 어디서 왔냐면 가라데에서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건 죽도 밥도 아닌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술이라고 할 수도 있느냐, 이게 좀 곤란해지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입장이면 나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성립한다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태극 품새도 얼마든지 무술적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식으로 무술적인 거냐라고 다시 묻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건 이거죠. 여전히 태극 품새는 무술 같지도 않고 사실은 뭐 나도 무술처럼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태극 품새가 품새 대회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커졌으니까 품새는 가라데에서 왔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좀 자기 말이 아직 안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단계 더 나가서 새로 만들어진 품새는 좀 무술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떠냐? 그건 또 가라데 품새가 너무 다른데? 그럼 그거는 다시 재창조됐는데 어떻게 재창조됐지? 태권도에서 발전한 발차기를 넣음으로써 지금 그 경기용 품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품새는 다시 태권 발차기에서 품새화된 거예요. 그럼 다시 가라데하고는 연관이 끊어지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 전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혹시나 그 전에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우리가 탐구를 한다면 내 생각에서 틀린 거를 또 논리적으로 끄집어주면 더 좋고, 자기 생각을 또 논리적으로 한번 재구성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어느 것도 괜찮은데 이건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열심히 말로 하다가 이제 지금 막말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말빨이 딸렸다. 말빨이 딸리고 나니까 말빨 복잡하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 난 생각 안 바꿀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지한 탐구는 아니에요. 그냥 본거지로 부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걸 보니까 또 여전히 아닌 것 같은데요.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은 내가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면 제가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한때 가라데 유인물을 믿었고 해가지고 저는 근거만 있으면 근거 있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여전히 맞아.